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오늘부터 광주와 안성 등 일부 지역의 방역 체계는 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해외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엔데믹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자,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중식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000명을 넘어섰거든요. 이 전문가들의 예견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네, 이미 그 결과를 발표한 것보다도 더 많은 지역에서 전체 유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 돼버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서는 전국이 다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이 90%, 9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명절 설 연휴지 않습니까? 이 전파력이 강한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은 설 연휴 이후에 하루에 한 2, 3만 명 규모까지 또 그 이후에는 더 폭증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설 연휴 때 아무래도 이동량이 늘어나고, 가족 중심으로 인한 그 접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훨씬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범위가 아마 2, 3만 명 정도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최근까지 그 확진자 중에 한 8% 정도까지 60대가 차지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연령층의 감염이 적었었는데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만남이 늘어나다 보면은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환자가 늘어나는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사자 중에 그 확진자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제까지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5%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지난 2년간의 그 누적 양성률보다 지난 사흘간의 검사 양성률이 3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이 검사 양성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이렇게 양성률이 높아진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예, 그만큼 이제 유증상자가 늘었다라는 것이고, 네. 또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늘어난 상태인데, 이분들 중에, 이 실제로 감염된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지역사회에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4일에만 해도 그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찍게 되면은 대응 체계로 이렇게 곧장 전환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10,000명이 넘은 시점에서 뭔가 좀 더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그 엄중식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 말은 곧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좀 더 이렇게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이 오미크론에 의한 그 유행 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물을 낳는지를 해외의 사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인구 규모로 치면, 지금 같은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하루에 한 14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4만 이렇게 되면은, 명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 대응 체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 체계를 전환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생각보다는 좀 느린 편이고 또 문제가 지금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유행을 이제 이번 주 시작을 했는데 대응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설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상당히 좀 그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카드가 오늘부터죠. 그 우선 그 검사량 폭증, 뭐 우선 검사량 폭증 등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이 새 방역 체계를 광주, 전남, 뭐 평택, 안성 뭐 이런 그 네 곳에서 시범 적용을 하게 되는데 시범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 적용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네 곳은 이미 오미크론이 전체 감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라서 시범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범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 적용의 그 단계를 느리게 갈 것이 아니라 준비된 지역부터 빠르게 대응을 바꿔 나가는 그 노력을 해야지 그 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제일 궁금해요, 교수님. 예, 앞으로는 이 보건소나 그 선별 진료소 그리고 이제 동네 병원의 역할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는 주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검사 그리고 이제 환자 분류를 맡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고위험군 이외의 그런 검사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에 있는 호흡기 안심 클리닉을 찾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 동네 병원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실제로 이렇게 환자가 몇만 명씩 나올 때 기다리지 않고 또는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교수님, 이 선별 진료소에서는 이 검사 비용이 무료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 의원에서는 5천 원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5천 원? 그래서 이제 5천 원을 아끼겠다고 뭐 아무 증상도 없는데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는 앞으로 이 고위험군들에 의한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데도 상당한 업무 부담이 생길 정도로 이 검사량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음, 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 비용을 아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가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실 수가 있고 음, 지금 계절적으로 굉장히 추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하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뭐 5천 원이라는 비용이 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좀 네. 빠르게 검사를 받고 빠른 판단을 받으시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또 하나가 이 자가 검사 키트라든지 또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 이 정확도가 좀 이렇게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새로운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 검사라는 것이 정확도가 낮기는 하지만 그 유병률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유용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 빠른 시간 동안에 실제 감염된 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목적이 되는데 신속항원 검사가 정확도가 낮더라도 여기서 양성으로 나온 분은 실제 PCR 양성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음, 문제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일 때, 네. 그럼 난 코로나19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 코로나19 그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는 네.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을지 동네 의원 원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수천 명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PCR 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다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한두 시간 대기가 이게 기본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추운 날 밖에서 이렇게 장시간 줄 서 있다 보면은 고위험군에 놓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줄 서다가 병이 나지 않을까 이게 또 걱정이 될 정도던데 이 PCR 우선 검사 대상자를 지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선별진료소에서도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현재대로 PCR 검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추가적인 PCR 검사를 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증적인 요법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 환자분들을 조정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PCR 검사 자체를 꼭 받겠다라고 몰려들게 되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서 내가 선별진료소를 갔을 때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검사소를 찾으실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제 이런 그 변화를 좀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난번 인터뷰에서 우리 엄중식 교수께서 이 먹는 치료제 관련 이야기를 잠깐 또 해주셨었는데 이 게임 체인저라고 큰 기대를 모았던 이 먹는 치료제 이게 왜 그렇게 처방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 뭐 그때도 제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기대가 좀 과도한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일단은 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이 들어왔는데 이 약의 적응증은 증상이 시작되고 5일 이내에 처방을 받아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 넘어간 분들은 일단 처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콩팥 기능이나 간 기능이 많이 나쁜 분들은 또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용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 또 예. 정신과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처방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처방량이 충분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처방 경험이 좀 쌓여야지만 이 적응증에 잘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요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질문 내용을 살짝 바꿔서요. 국내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미 그 오미크론이 휩쓸고 지나간 해외에서는 이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면서 이 코로나19 종식론이 이게 조심스럽게 또 이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워낙 우리랑 다른 상황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19 종식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 영국은 네. 우리나라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합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영국이 더 많긴 한데 네. 영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60% 초반대 정도이고 실제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2천만 명 이상이 이미 감염이 돼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인구의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이제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영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영국은 나름대로의 방역 패스나 또는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황에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단계인데요. 워낙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달라서 우리나라의 이 종식론을 가져오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는 영국에 비해서 아직 미접종자 중에 감염이 된 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7,80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1년 동안 감염이 된다고 해서 하루에 2, 3만 명씩 감염이 돼야지 다 이 자연 면역을 얻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내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이른바 이제 엔데믹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국내 방역 조건이 외국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양상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의료 대응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중환자 병상을 뭐 2배 가까이 확충을 했지만 네. 여전히 그 확진자가 뭐 영국, 프랑스, 미국처럼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 하루에 뭐 10만 명, 20만 명씩 나오는 상황이 되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질환에 의한 희생자들이 같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서서히 피크, 그러니까 정점까지 올라가고 다시 길게 이 환자들이 분포되는 양상으로 관리 조절을 하지 않으면 너무 큰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마음 같아서는 이 오미크론이 좀 코로나의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엄중식 교수께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 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인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그 처음 유행이 시작되고 이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 알파 변이나 베타 변이가 뭐 브라질 뭐 이런 데서도 나타났다가 그리고 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건 커다란 유행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살아남아서 기존의 그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선가는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중에 일부는 오미크론을 다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오미크론이 끝이기를 저도 희망하지만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 뭐냐면은 아니 백신을 1차, 2차, 3차 계속 맞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느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 오거든요. 이것도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우리가 바이러스. 예. 지금 개발한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제작을 한 그렇죠. 백신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변이가 점점 심해지는 방향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감염을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중증 환자 발생을 예방하는 정도의 효과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이제 새로운 백신의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계속 4차, 5차, 6차 계속 우리가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동일한 백신으로 4차, 5차를 맞는 거는 그 현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새로운 그 유전자를 이용한 그러겠죠. 그런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중식 교수님, 이 코로나 백신이 국민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한다. 뭐 이런 일각에서 그런 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곳들이 있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임상 시험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임상 연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미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연구, 지금 우리가 접종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 연구는 외국에서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입이 된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한 70억 회, 80억 회 이상이 접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70억 명, 70억 번, 80억 번을 하는 임상 연구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전에 배치된 백신이고, 뭐 물론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이상 반응과 관련된 그 충분한 그런 검증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재 그 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백신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이런 백신을 이렇게 몇억 번씩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이게 원래 백신이라는 게 개발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한 10년 정도 걸려서 뭐 백신 개발이 되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돼버리니까 백신도 빨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질문도 있어요, 교수님. 2차, 1차, 2차까지 맞으신 분이 아까 제가 문자를 읽어드렸었는데 아까 우리 애청자분 한 분 2차 때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3차를 맞기가 좀 두려워서 3차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지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지만 네, 네, 외국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3차 접종을 맞았을 때에 네. 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사망률 이런 게 거의 한 20,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네. 3차 접종을 해야지만 충분히 그 위중증 발생 그리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3차 접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접종을 받고 나서 막 이렇게 온몸에 열이 나고 막 며칠 동안 알아 눕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이게 또 3차 접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 중환자를 저는 여러 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예, 그래요. 3차 접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 않으십니다. 네. 꼭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설 연휴를 앞두고 어떤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덧붙여서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좀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서는 가장 전파력이 강력하고 거의 홍역 수준의 가장 그 전파력이 강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뭐 이 국가의 방역 또 사회의 방역, 지자체의 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수준의 방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내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상황을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서도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특히 미접종자가 있는 그런 가족의 경우에는 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만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이번 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 코로나 설이 돼버렸는데 제발 좀 올해까지만 잘 넘겨서 내년부터는 좀 이맘때 코로나 얘기를 제발 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